스타트업 하면은 이제 생존 확률도 되게 낮습니다. 플레이 키보드는 정말 보기 드문 케이스예요. 지금까지 안드로이드 앱으로 누적 200만 건 다운로드, 하루에 1인당 100번 정도 실행이 되고 있는데 카카오톡보다 많이 실행되고 있는 앱입니다. 일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1년 전에 저와는 그냥 아예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 성장 곡선이 가팔라지고 있다고 느껴요. 스타트업은 좀 저는 최전방이라고 좀 비유를 하고 싶어요. 내가 구현한 서비스가 버그가 터지면 가장 먼저 욕을 듣고, 그리고 그거를 그냥 하루아침에 해결해서 바로 업로드를 해서 내가 짠 코드가 바로 배포가 되고, 그 경험. 두 분 다 스타트업 뽕을 맞으셨네. 안녕하세요. 플레이 키보드 팀을 이끌고 있는 안서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테일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개발자 김영곤입니다. 배움은 나눌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고 생각하는 개발자 구영모입니다. 스타트업 하면은 이제 3년 동안 생존 확률이 이제 80%가 채 안 되는데 제가 본 지 3년이 됐는데 키보드라는 아이템으로 시드를 받고 프리 시리즈 A까지 갔다는 거는 뭔가 포텐셜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것도 자본시장에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회사가 어떤 회사고 현재까지의 성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 플레이 키보드는 스마트폰 키보드에 좋아하는 캐릭터나 다양한 디자인 같은 콘텐츠들로 담아서 입력하는 키워드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에 맞게 반응을 하거든요. 키보드 속의 친구와 같은 키보드 앱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안드로이드 앱으로 누적 200만 건 다운로드를 확보하였고요. 저희가 키보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실행 횟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루에 1인당 100번 정도 실행이 되고 있는데 카카오톡보다 많이 실행되고 있는 앱입니다. 카톡이 한 50번 정도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주로 써요? 특이한 사례들 이런 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제작한 테마 중에 만개떡 테마라는 테마가 있어요. 근데 그 만개떡이라는 것 자체가 방탄소년단 멤버 한 분의 상징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BTS 팬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사용량이 높고 테마 검색 기능에서도 상위 랭크를 계속 차지하고 있어요. 회사에 되게 다양한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배경을 가진 분들인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때는 그냥 마냥 컴퓨터가 좋아가지고 집에 있는 컴퓨터 막 뜯다가 폭발시켜 불내고 방화범이죠. 진짜 부모님한테 엄청 혼나. 사실 저도 폭탄에 관련이 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인도네시아에 살게 된 적이 있었는데, 인도네시아는 근데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한국과 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질소 화합물을 조금 쉽게 시중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결국 폭탄을 이제 리서치를 해서 만들어내고 아파트 전체가 정전이 되고 난리가 났어요.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경비 아저씨가 경찰이 오고. 왜 만들었어요, 폭탄을?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체가 그 발명하고 뭔가 만들어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인연이 돼서 합류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서비스 출시하고 이제 1년 정도 됐을 때 누적 다운로드 수가 한 40만, 50만 그 정도 됐었던 것 같고요. 팀원은 저를 포함해서 2명이 있을 때 이제 형모님이 합류하게 되셨습니다. 제가 딱 들어왔을 때만 해도 저희 코드가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게 해커톤 때부터 이어왔던 코드가 있어요. 그 코드를 열심히 들어와서 반창고를 사실 붙였는데 이게 이제 역부족이었죠. 어느 순간 북이 터졌고. 실제로 개발자분들이 코딩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 코드 누가 짰어? 이러면은 네. 거의 다 제 코드더라고요. 네네네. 아무래도 공모전 때부터 작성하던 코드를 이제 공모전. 이어온 거다 보니까 처음 플레이 키보드 출시할 당시에 저희는 그냥 100만 명이 아니고 100명만 썼으면 좋겠다 하고 낸 앱이 네, 100명 쓰기에 딱 좋은 코드긴 해요. 그래서 그 코드가 이제 계속 유지되어 왔다가 이제 최근에 리뉴얼 때 이제 네, 완전히 그러니까 다른 최근에 앱, 예. 이게 큰 결단을 했어요. 우리 반창고 붙이는 거 그만하자. 지금 유지되고 있는 서비스에서 아예 환골 탈퇴를 하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가 뭐부터 시작했냐면 새 프로젝트 만들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완전 그냥 네. 다시 쓰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지금은 200만 명이 넘는 사용자 유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거에 맞게 다양한 팀 내 프로세스들을 개선을 하고, 저희가 초창기만 해도 앱 스토어에 올리는 걸 개발자 한 명이 직접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빌드 버튼 딱 누르고 출시 버튼 누르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플레이 스토어 이렇게 올린 다음에 우리 이거 출시했어요 출시 노트를 쓰고 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는 휴먼 그런 에러와 리소스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전면 자동화를 다 시키고 그렇게 성장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 말고도 네. 어떤 분들이 팀원으로 있어요? 올해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 플레이 키보드 팀에 합류하신 1일 1커밋 하시는 분들 있고. 맞아요. 개발자들한테 1일 1커밋이 사실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프로그램의 코드를 작성해서 올리는 건데 그게 다 기록에 남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2년 동안 빼먹지 않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건 진짜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굉장히 멋진 서버 개발자하고 iOS 개발자 두 분이 계시고요. 두 분과 같이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하고 있는 개발자분도 계시고 이 CS하고 QA 업무를 같이 하시는 매니저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조직을 이끌고 있는 HR 담당자님과 경영지원 매니저님 그리고 저 포함해서 현재 9명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의견이 안 좁혀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요? 제가 우리 매출을 좀 높이기 위해서 광고 지면을 좀 늘리자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사실 형무님이 제일 크게 반대를 하셨어요. 대노하셨구나. 대노까지는 아니고 소노 정도 하셨어요. 소노 정도 분노, 하셨는데 분노하는 돈을 벌어야 된다는데 어떻게 의견을 주셨어요? 그때 돈도 중요한데 저는 사실 영혼을 팔 수 없다. 그렇죠. 일단 기본적인 우리는 키보드야. 키보드는 절대 불편하면 안 돼. 라는 거를 또 생각을 했었고 이 생각을 사실 저 혼자서는 아마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다른 키보드 서비스들에서 사실 키보드 위에 광고 띄우고 앱 안에서도 막 광고를 많이 붙이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근데 본질적으로 유저의 소통 경험을 방해한다. 우리가 하는 일은 키보드를 더 귀엽고 재미있게 만들어 소통을 즐겁게 하자고 일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왜 그걸 방해하는 일을 하느냐. 이런 의견이 사실 형모님 말고 팀 내에서 되게 많았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핵심은 컨텐츠이고 그 컨텐츠를 우리가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아예 가자라고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회사 뭐 조직 문화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바이트의 조직 문화라고 하면 정말 유쾌하고 재미있는데 근데 할 때는 정말 제대로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떤 데를 가서도 업무 시간과 식사 시간이 분위기가 이렇게 다른 팀은 본 적이 없어요. 업무 시간에는 정말 각자가 할 일을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근데 그렇게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 때마다 제가 핸드폰 앱으로 종을 띵 하고 쳐요. 그럼 다들 그 순간 일어나질 않아요. 네. 그 순간 업무 모드에서 갑자기 무슨 친구들이 모인 것처럼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리고 정말 한 시간 재미있게 놀고 먹다가 다시 또 일을 하고. 저희는 팀원 한 분 한 분이 각자 메인으로 맡은 포지션 업무에 집중하지만 그 외에 프로덕트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기여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개발자라고 해서 개발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능을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했을 때 기획에 경험이 많으신 분이 이거 제가 한번 기획해볼게요 하고 와이어프레임 다음날 이제 작성해 오시기도 하고 개발자나 기획자, 디자이너 또는 CS 매니저이기 이전에 플레이 키보드의 팀원으로서 우리가 프로덕트에 뭘 기여할 수 있을까를 더 많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하루를 어떻게 보내요? 시차 출근제를 저희가 적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하는 시간에 출근을 해서 8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는 방식인데 약간 그래도 회사 지향점이 우리는 막 엄청 작은 스타트업이니까 죽어라 일하고 막 이렇다기보다는 그래도 약간 좀 시간 맞춰서 일하고 뭐 자기 개발하는 그런 쪽인 거예요. 개인의 성장은 곧 회사의 성장이다라고 모든 팀원들이 다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개발을 되게 좋아해요. 제 개인적으로도 사실 그 알고리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알고리즘 문제도 풀고 대회도 좀 나가고 그래서 상도 타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성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저는 사실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입사를 했는데 자바하고 코틀린을 사실 잘 할 줄 몰랐어요. 막상 들어가 보니 이미 물은 엎질렀잖아요. 밤새도록 진짜 공부했던 것 같아요. 회사 코드들을 흡수시키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제가 딱 성장함을 느꼈던 순간은 직접 개발했던 기능이 배포가 되었을 때 성장함을 한 번 또 느꼈고 그리고 어느 순간 되니까 그런 단순히 구현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현하면 효율적일까 어떻게 하면 코드의 가독성이 높을까를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에 또 성장함을 느꼈고 그리고 지금은 리드 개발자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팀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개발이 좀 더 애자일하고 빨라질까 고민을 했고 또 그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기능 개발하기 급급했던 개발자하고 지금의 팀을 리드하고 있는 리드 개발자하고의 큰 성장이지 않나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 성장 곡선이 가팔라지고 있다고 느껴요. 1년 전에는 일을 할 때 어떤 마인드였냐면 요거 개발하면 잘 되겠지? 요거 만들면 유저들 반응이 좋겠지? 라고 생각하고 개발을 했다면 요즘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럼 그 아이디어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핵심 지표하고 연관이 있나? 그럼 핵심 지표하고 연관이 없다면 보조 지표와는 연관이 있나? 라는 고민부터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1년 전에 저와는 그냥 아예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두 분 다 스타트업 뽕을 맞으셨네. 개미지옥에 빠져가지고 대기업 이런 데 잘 못 가실 것 같아요. 맛을 모르고 살면 오히려 편한데 스타트업은 좀 저는 최전방이라고 좀 비유를 하고 싶어요. 내가 구현한 서비스가 버그가 터지면 가장 먼저 욕을 듣고
그리고 그거를 그냥 하루아침에 해결해서 바로 업로드를 해서 내가 짠 코드가 바로 배포가 되고 그 경험은 어디 가서도 또 못할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한 10년 뒤에 비트바이트가 어떤 회사가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1억 명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라는 꿈은 변하지 않고 있고요. 10년 뒤 1억이면 너무 적다. 그런 정량적인 거 말고 정성적인 꿈이 있다면은 저희가 하는 일이 사람들의 일상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저희 플레이 키보드가 이제 존재함으로써 소통의 경험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불편하거나 상처를 받는 소통을 줄이고 반대로 좋아하는 콘텐츠와 계속 함께함으로써 행복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도 저희는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사회에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가고 싶다는 꿈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키보드 앱으로 시작한 건 많지만 키보드 회사가 이제 더 이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콘텐츠가 핵심이 돼서 누구나 이 콘텐츠를 더 가까이 일상 속에서 함께하며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것이 저희 플레이 키보드의 앞으로의 방향성이고 이 여정에 함께 하려면은 개발자뿐만 아니라 역량이 뛰어난 많은 포지션 분들의 팀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플레이 키보드 채용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좀 마음에 드셨다면 한번 지원해보시고 또 궁금한 점 질문 주시면은 답변 다 잘 해주실 거죠? 네, 저희는 모든 지원자분들께 3일 이내에 100% 다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